물질 운동 단원을 얘기할 건데요. 운동은 얘들아, 정지는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정지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여야지 운동이야. 알겠나요? 정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지한 물체는 왜 정지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 힘하고 운동이 연결돼 있어요. 다시. 뭐하고 운동이 연결돼 있다고? 힘하고 운동이 연결돼 있습니다. 잘 들어? 응? 힘하고 운동이 연결돼 있어서 힘을 내가 오른쪽으로 물체를 20N만큼 밀었다라고 하면, 아니 오른쪽으로 밀었지, 오른쪽으로 20N만큼 밀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물체를 오른쪽으로 미는 힘 뭐 20N 이렇게 이제 할 때 물체를 을 부분을 목적어 부분이라고 하거든. 다시 무슨 부분이라고 해? 목적어 부분이라고 하는데, 물체를 밀었으면 물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힘을 나타내요. 약속이니까 꼭 알고 계세요. 근데 20N 밀었어. 그런데 반대편으로 바닥이 물체에게,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바닥이 물체를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반대로 뭐 12N만큼 밀고 있대요. 그럼 물체를 또 물체에서 시작했으면 물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는 거지. 그러면 12N 이렇게 써주면 서로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의 두임이야? 반대 방향의 두임은 합력을 계산을 할 때 빼주시면 되는 거고, 응? 같은 방향의 두임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 더해주면 합력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어요. 응? 그러면 얘는 어떤 운동을 할까?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일까? 빨라질까요? 느릴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똑같은 속력을 유지할까요? 찍어. 늘 보고 맞히라는 게 아니야. 지금 같이 수업을 한다는 건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응? 같다. 지나는. 느려진다?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합력 방향이 결정이 되면, 합력은 다른 말로 알짜힘이라고 해. 개정 교과서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들도 배우는 내용이야. 합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알짜힘이라고 하는데, 합력 방향하고 알짜힘 방향이 같으면 물체는 그러니까 합력 방향, 알짜힘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으면 빨라집니다. 다시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그럼 거꾸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합력이 왼쪽으로 결정이 됐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느려져요. 알겠어요? 느려져요. 자, 중학교 1학년들 지금 교과서를 보니까 이게 중학교 1학년들 애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 교과서가 바뀌었어. 알겠나요? 너희들하고 교과서가 달라. 또 달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힘과 운동이라고 정리를 해줄게. 다시 뭐하고 운동? 힘과 운동. 힘도 그냥 힘이 아니라 알짜힘. 알짜힘 다른 말로 합력. 합력과 운동이야. 응? 첫 번째, 알짜힘 방향과 처음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운동 방향 표를 만들어 줄까? vs 일치하면 어떤 현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빨라져요. 다시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반대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느려집니다. 응? 알겠어요? 알짜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빨라지고,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느려져요. 자, 그렇게 해서 속력 판단이야. 다시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속력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박스로 이해를 좀 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인데 알짜 힘이 0이면 알짜 힘이 0이면 이 작용하는 거잖아. 알짜 힘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면 합력이 0이면 계속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시 계속 뭐 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자, 항상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힘이 0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뭐하고?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가 갑자기 알짜 힘이 0이면 어떻게 된다고?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야. 이런 경우가. 이 상황을 얘기해 줄게. 자, 위에서 떨어진 물체는 무슨 힘을 받고 움직인다고 보통 표현하니? 중력을 받고 떨어진다고 하죠. 중력의 크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떨어지는 동안 안 바뀝니다. 얘가 만약에 10kg이라면 98N의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져요. 알겠나요? 그런데 공기가 없으면 중력만 받고 떨어지겠지만 중력이 알짜 힘이야. 중력이 알짜 힘이 되는데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중력이 알짜 힘인데 근데 공기지가 막 있는 상황에서는 공기 저항력이라는 힘도 받아요. 중력 이외에 무슨 힘도 받아요? 공기 저항력도 받습니다. 이 공기 저항력은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만 나타난대. 항상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만 나타난대? 반대 방향으로. 근데 막 다 달려가. 그럼 막 바람을 느끼지 않니? 바람을 느낀다는 거 자체가 뭐야? 공기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람을 느끼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럼 막 달려가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막 날 때려준다는 느낌이 아니라 앞쪽으로 때려준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런 친구들은 공부를 하면 안 돼. 공부에 재능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라서. 달려가는 어떤 방향으로 바람을 느껴?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느끼잖아. 공기 저항은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야. 빨라지든 느려지든 상관이 없어요. 힘하고는 상관이 없이 공기 저항은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마찰력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럼 이 공기 저항력이라는 거 생각해봐. 이 정도 걷는다고 공기 저항력을 너희들 많이 받니? 바람을 많이 느껴? 뭐 해야지 바람을 많이 느껴? 달려가야지, 빨라져야지 많이 느끼지. 이 공기 저항력이라는 게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돼? 커져요. 그러면 처음엔 중력이 클까? 공기 저항력이 클까? 중력이 크겠죠. 근데 중력이 큰데 공기 저항은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왜? 합력이 아래쪽으로 결정되면 운동 방향으로 결정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빨라진다고 했었죠. 점점 빨라지는데 공기 저항력도 빨라지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나중엔 어떻게 될까? 공기 저항하고 무슨 lực 똑같은 상황이 생겨? 중력이 똑같은 상황이 생겨. 그때부터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무슨 운동을 할까?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다시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해가 돼요? 합력이 0이면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 할 수도 있어. 근데 처음부터 정지야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어?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합력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야. 중력하고 중력 몇 뉴턴? 98뉴턴. 공기 저항력도 몇 뉴턴? 98뉴턴. 이 상황부터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무슨 운동 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해요. 이걸 갖다 대학교에서는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더 이상 빨라지지 않는 제일 말단의 속도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이 물체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 정지를 계속 하고 있지. 이게 합력이 몇인 거야? 0인 거야. 왜? 중력이랑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된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그런 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중력이 있으면 떠받치는 힘이 있어서 그 둘이 합력이 얼마다?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지 물체 보고 있어. 얘는 합력이 몇인 거야? 0인 거야. 얘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지하고 있어요. 그럼 합력이 몇인 거야? 0인 거야. 나도 선생님 정지하고 있어요. 합력이 몇인 거야? 0인 거야. 알겠나요? 빨라지고 있어. 합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느려지고 있어요. 합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좀 더 나가면요.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힘은 아래쪽이고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되면 속력도 바뀌고 운동 방향도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건드는 건 나중에. 알겠어요? 좀 이따가 건드려 보고 일단 일치하고 반대만 따졌어요. 다시 뭐하고 뭐만 따졌어요? 일치하고 반대만 따졌습니다. 그랬을 때 빨라지고 느려지고 합력이 0일 때 계속 정지하거나 계속 무슨 운동 하는구나? 등속 직선 운동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배울 거야. 계속 무슨 운동 하는 녀석을 배울 거야? 등속 직선 운동 하는 얘기를 배울 거야. 그럼 거꾸로 여기 성립하는 거거든? 계속 등속 직선 운동 하는 물체의 합력은 몇인 거야? 0인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요? 합력은 0이야. 자, 거꾸로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하나 알고 계시고, 등속도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 아니라 등속도 운동이야.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속력에는, 속력하고 속도라는 표현이 혹시 구분되는 친구들. 속력하고 속도가 똑같은 단어 뜻으로 이제 알고 있어도 되는데, 조금은 달라. 근데 속력하고 속도를 우리는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쓰잖아? 빨라지고 있어. 속력이 증가하고 있어.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가 커지고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속력하고 속도의 차이점은 표현법 자체가 틀려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이 이렇게 움직였어. 처음에는 위쪽으로 움직였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아래로 움직였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운동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위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갔어. 운동 방향 바뀌었다고 해야 돼, 안 바뀌었다고 해야 돼? 바뀌었지. 안 바뀌었다고 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운동 방향 바뀌었죠? 그러면 이렇게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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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m씩 몇 미터를 움직였다고 볼 거야? 40m 움직였다고 볼 거야. 40m 움직였어. 40m 움직였어? 이동 거리야. 내가 움직인 길의 경로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경로를 따라 움직인 실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하고요. 경로를 무시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연결한 가상의 직선 거리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위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 변위. 다시 이동거리하고 변위를 알아야지 속력하고 속도를 구분할 수 있거든? 다시 이동거리하고 변위를 좀 구분을 해줄게. 이거 설명하면서 고1 것도 설명하는 거야. 다시 몇 학년 것도 설명하는 거야? 고1 것도 설명하는 거야. 이동거리, 경로를 이동한 실제 거리, 경로를 따라 이동한 실제 거리 몇 미터야? 이 경우는 40m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변위는 경로를 무시한, 다시 뭘 무시한? 경로를 무시한 처음 위치와 가장 나중 위치,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이 없어요. 연결한 직선 거리와 방향이니까 어느 쪽?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20m 어느 쪽까지 써줘야 돼? 동쪽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변이 크기는 이렇게 물어보거든. 변이 크기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 20m만 쓰시면 돼요. 다시 크기를 물어보면 방향을 떼버리라는 뜻이야. 크기를 물어보면 뭘 떼라는 뜻이야? 방향을 떼라. 방향을 쓰지 말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방향을 쓰지 않으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어. 경로를 따라 이동한 거리를 이동거리. 실제로 움직이는데 몇 초 걸렸대? 10초 걸렸대. 다시 몇 초 걸렸대? 10초 걸렸대요. 그러면 이때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고요.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속도 크기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될까라고 했을 때 10초 동안에 몇 미터 움직였어요? 40m 움직였죠. 이동거리를 뭘로 나누는 걸 평균 속력이라고 해? 시간을 나눈 걸 평균 속력이라고 해요. 그럼 몇 미터 퍼 세크가 돼요? 4미터 퍼 세크가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래요. 다시 뭘 시간으로 나눈 값이야?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야. 그럼 변이 몇 미터야? 20m라고 하면 안 돼요. 20m 무슨 쪽이에요? 오른쪽이라고 했었죠? 그럼 몇으로 나눌 거야, 그걸? 10초로 나누면 2m/s 오른쪽이 돼요. 이것만 써요? 오른쪽까지 써주셔야 돼요? 오른쪽까지 써주셔야 됩니다. 평균 속도는. 알겠어요? 그 다음 평균 속도 크기는 뭘 떼버렸다고요? 방향을 떼버렸지. 얘도 방향을 떼버리면 돼요. 몇 m/s가 돼요? 2m/s. 선생님, 그럼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 똑같지가 않네요. 네,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왜 똑같이 써요, 선생님? 얘는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경우야? 바뀌는 경우였지. 운동 방향이 안 바뀌고 직선으로 움직였다면 P에서 Q까지 무슨 운동했어요? 직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가 40m였는데 몇 초 동안 움직였대요? 10초 동안 움직였대요. 그러면 1. 이동거리 어떻게 돼요? 40m예요. 변이는 어떻게 돼요? 변이는 40m 오른쪽이에요. 그럼 변이 크기는 어떻게 돼요? 40m예요. 10초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어떻게 돼요? 평속력은 어떻게 돼요? 4m/s로 쓰면 되죠. 평균 속도는 어떻게 나나요? 4m/s 오른쪽이에요. 평균 속도 크기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 속도 크기는 4m/s죠. 뭐하고 똑같아?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 크기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 똑같은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똑같이 쓰는 거야. 어떤 경우만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경우만. 이해가 좀 돼요? 예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이게 헷갈리면 자꾸 예제를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 예제 없이 이해를 한다는 건 아무리 정의를 들여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중학교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나옵니다.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거요. 포물선 운동에서 나옵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알겠어요? 중학교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는 달라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기준으로. 근데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 크기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왜 속력이라고 안 하고 평균 속력이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평균적인 거야. 이 사이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 정지에서 출발했으니까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등속했다가 빨라졌다 느렸다 빨라졌다 느렸다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고 계속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등속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움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속력 말고 어떤 속력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무슨 속력도 있어요? 순간 뭐도 있어요? 속력도 있습니다. 다시 무슨 속력도 있어요? 순간 속력도 있습니다. 그럼 순간 속력하고 평균 속력,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 순간하고 평균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순간하고 평균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순간하고 평균을 구분하려면 시간하고 시각을 알아야 돼. 다시 뭘 알아야 돼? 시간과 시각. 오늘 수업 시작 시각이 맞는 표현이야? 혹은 시간이 맞는 표현이야? 국어 공부도 해야 돼, 우리. 각이 맞는 표현이야. 사건이 일어난 각 그 순간을 뜻하는 개념이라서. 그러면 수업 종료 시각은 시각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요, 수업? 3시 45분에 시작했죠? 3시 45분에 했어요. 종료 시각은 몇 시예요? 5시죠? 이건 시각이에요. 그럼 두 시각의 차이가 얼마인가요? 두 시각의 차이, 시각차를 뭐라고 하는 거야? 시간.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1시간 15분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알겠어요? 시각하고 시간의 차이를 알겠나요? 그러면
기차가 요 P 지점을 통과를 할 거야. 기차가 어느 지점을 통과를 할 거야? P 점을 통과하는 건 시간으로 대답해야 돼? 시각으로 대답해야 돼? 각. 그럼 특정 시각에서의 속력 속도를 순간으로 보는 거고,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의 속력을 그래서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는 거야? 평균 속력으로 계산하는 거야. 따라서 순간 속력은 특정 시각에서의, 특정 뭐에서의? 시각에서의 속력이고, 평균 속력은 특정 시각과 시각 사이, 시간 동안의, 다시 시간 동안의 속력을 말하는 거야. 알겠니? 어디에서 어디를 통과할 때부터 어디를 통과할 때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속력을 구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속력하고 평균 속력이 있는데, 잘 들어. 우리 이거 배울 거야. 정지 상태에서 공을 떨어뜨렸어. 정지 상태에서 공을 떨어뜨리면 0초, 1초, 2초.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진공을 만들어 놓고 떨어뜨렸어. 그러면 얘가 9.8m/s래요. 얘는 19. 몇 m/s래요? 6m/s래요. 그러면 이거는 순간이야, 평균이야? 순간 속력이죠. 1초인 순간의 속력이고, 몇 초인 순간이야? 2초인 순간의 속력입니다. 그러면은 0에서 1초까지 4.9m를 움직였대. 그러면 0초부터 1초까지 무슨 속력을 구할 수 있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야. 평균을 구하려면 시각이 몇 개 필요한 거야? 2개 간격이 필요한 거야. 알겠나요? 알겠어요? 그 사이를 말하는 거야. 사이간자. 시간이라는 게 사이를 뜻하는 거거든. 2개가 있어야지 사이가 있는 거지. 혼자서 어떻게 사이를 만들어? 혼자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또 다른 자아하고 사이야? 말이 안 되거든. 누구하고 누구 사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2개가 필요해. 평균을 구하려면. 알겠나요? 그래서 순간하고 평균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등속 직선 운동을 우리는 배울 건데, 다시 무슨 운동을 배울 건데, 등속 직선 운동은 잘 봐. 몇 m/s의 순간 속력으로 통과를 했대? 10m/s의 순간 속력으로 통과를 했대. 근데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순간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거든. 다시 무슨 속력이 변하지 않는 거야? 순간순간의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데, 그런데 여기가 20m 통과했대. 몇 초 걸렸을 거 아니? 2초 걸려요. 그럼 평균 속력도 얼마가 되는 거야? 10m/s. 아, 등속 직선 운동은 순간 속력하고 뭐가 똑같구나? 평균 속력이 어떻구나? 똑같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순간 속력하고 뭐가 똑같은 운동이야? 평균 속력이 똑같은 운동이야. 자, 이런 그림을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하는데, 같은 시간 동안 사진을 찍은 거야. 다시 이 사진하고 그 다음 사진 찍는 시간 간격이 다 동일해. 그러면은 간격 시간도 동일한데 뭐도 동일해 지금? 간격도 동일하지. 그러면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이야. 그런데 두 그림 중에서 누가 더 빠른 운동일까? A가 더 빠른 운동일까? B가 더 빠른 운동일까? B가 더 빠른 운동이죠. 몇 개 간격 동안에 2개의 시간 간격 동안에, 즉 0.1초니까 0.2초 동안에 얘는 이만큼 움직였고 얘는 이만큼밖에 못 움직였으니까 누가 더 빠른 거야? B가 더 빠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속력의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무슨 단위분에 무슨 단위면 다 돼? 시간의 단위분에 무슨 단위를 쓰는 거야? 거리 단위를 쓰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36km/h라는 것도 속력이 단위가 되는데 m/s로 바꿔버려. 다시 뭘로 바꾸래? m/s로 어떻게 바꾸니? 36km는 1000을 뜻해. 다시 km는 몇을 뜻해요? 1000이란 숫자로 바뀌어요. 미터는 그대로 들어가시고, 나누기란 뜻이거든. 퍼는 1hour거든. 다시 1hour. 1시간은 몇 초일까? 3000 몇백 초에 600초 세크로 표현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다시 외우세요. 1분은 몇 초야? 60초. 1시간은 몇 초야? 3600초. 다시 1분이 60초인 걸 몰라? 초등학교 안 나왔니? 이 소리 들어. 알겠어요? 1분은 몇 초야? 60초. 1시간은 몇 초야? 3600초. 알겠나요? 60분이니까 3600초야. 킬로미터는 미터를 바꾸시면 킬로를 지우고 몇을 붙여라? 1000을 붙여라. 알겠나요?
이걸 접두어라고 해요. 수의 접두어, 숫자를 뜻하는 접두어라고 합니다. 킬로는 1000이면 킬로를 뭐라고 한다면 1000이라고 한다면 메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10의 몇 제곱이라고 해요? 세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10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6제곱. 기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의 9제곱. 테라는 어떻게 될까요? 10의 몇 제곱의 숫자야? 12제곱을 뜻하는 숫자야. 알겠나요? 부모님들이 테라라는 술을 마셔. 10의 12제곱을 마시네? 다시 몇 제곱을 마셔요? 10의 12제곱을 마시네? 술을 맥주를 마시면. 알겠나요? 숫자가 밀리라는 단어도 밀리미터 할 때 밀리는 10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3제곱이고 밀리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마이크로 접두할 때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그 다음에 나노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고 9제곱이고 피코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야? 12제곱이에요. 원래 더 없나요? 더 있는데 선생님도 요거까지만 외우고 있어요. 알겠어요? 응? 이렇게까지 외우고 있기 때문에 0.1 마이크로미터래. 그러면 몇 제곱분의 1미터야? 10의 몇 제곱분의 1미터야? 7제곱분의 1미터야. 알겠나요? 10의 8제곱이 몇 등분한 거야? 1억 등분한 거야. 다시 몇을 뜻해? 10의 8제곱이 1억이야. 그러면 10의 7제곱은 1000만. 그러면 1미터를 몇 등분해야지만 되는 거야? 1000만 등분하면 나올 수 있는 길이란 뜻이야. 알겠나요? 다시 10, 100, 1000, 그 다음 뭐야? 만, 그 다음에 몇이야? 10만, 100만, 그 다음 몇이야? 1000만, 10이 몇 제곱? 3제곱, 10이 몇 제곱? 4제곱, 10의 몇 제곱? 5제곱, 10의 5제곱은 10만 단위야. 10의 6제곱 무슨 단위야? 100만 단위고 10의 몇 제곱? 7제곱, 1000만 단위야. 알겠나요? 10의 8제곱이 1억이라는 걸 외워두면 편합니다. 10의 7제곱은 그거보다 하나 낮은 거니까 1000만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똑똑해집시다. 외우는 게 똑똑한 거야. 별게 다 똑똑한 거 아니야. 외우는 게 똑똑한 거야. 언어는 뭐 그냥 똑똑해지냐? 많이 외우고 많이 써봐야지 똑똑하지. 그렇지 않아요? 똑똑해집시다. 우리는 똑똑해집시다. 자, 그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등속운동 안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직선 운동일 수 있고 직선 운동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직선 운동이 반대는 곡선 운동이라고 하자. 다시 무슨 운동이 있고요? 곡선, 등속 곡선 운동이 있고 등속 무슨 운동이 있어요? 직선 운동이 있습니다. 곡선 운동을 하려면 힘이 작용해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뭐가 작용해야 돼? 힘이 작용해야 돼서 곡선 운동을 하면 힘이 작용하는 상황이고 등속으로 직선 운동하는 경우만 뭐야? 힘이 0이 R자임이 0인 상황이야. 그래서 얘는 R자임이 몇인 상황이야? 0인 상황이다. R자임이 0인 상황이다. 근데 얘는 R자임이 0이 아닌 상황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등속 운동인데 곡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인공위성의 운동.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죠. 다시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등속 원운동.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 1초 동안에 이동 거리는 다 똑같아. 1초 동안 10m 움직였다. 여기도 몇 미터 움직여? 10m 움직여, 10m 움직여. 그런데 이동 거리는 똑같지만 이런 경우는 왜 R자임이 0이 아닐까? 힘의 효과 중에 운동 방향을 바꿔줘요. 다시 무슨 방향을 바꿔줘? 운동 방향을 바꿔주는 상황이 있으면 힘이 0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만 R자임이 몇이에요? 0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나왔는데 등속 직선 운동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모든 선은 그래프의 모든 선은요. 뭐가 모여서 만들어졌다고 해야 돼? 점.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알겠나요? 수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모든 그래프의 분석은 뭐부터 그려야 돼?
전부터 찍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중학생들이 너무 많아. 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럼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잣대. 알겠나요? 모든 게 근본이 탄탄해야지. 원리 원론이 탄탄해야지 고등학교 때 잘합니다. 대학 가서도 잘하고. 그러면 자, 이 녀석을 갖다가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를 여기는 얘를 무슨 축에 둔 거고 X축, 여기 무슨 축에 뒀대? Y축.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해요. 시간 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안 하고 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데 그럼 얘를 무슨 축에 뒀고 거리축을 Y축에 두고 여기 무슨 축에 두는 거야? X축에 두는 거야. 시간을 어쨌든 항상 X축에 둬. 알겠나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등속 직선 운동을 점으로 찍어서 표현할 건데 자 여기 봐보자. 보자. 점 찍어보자. 자 1초마다 찍었대. 다시 몇 초마다 찍었대? 1초마다 찍었어. 잘 봐라. 여기 함정이 있어. 이 사이 간격은 몇 초야? 얘도 몇 초야? 1초. 여기도 1초야.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X축에 있는 좌표의 시간은 시간은요 1초라고 써야 되니? 아니죠. 이 시간이라는 단어 뜻은 그냥 시간은 이건 시각이야. 다시 이게 뭐라고? 시각이고 시간은 시간인데 그냥 시간이야? 0초로부터의 시간이야? 0초로부터의 시간을 뜻하는 거야. 안 그러면 시각이라고 써야 돼. 시각이 좀 더 좋은 표현인데 그렇게 안 쓰더라고. 다시 0초로부터의 시각이 맞는 표현이에요. 시각이 맞는 표현인데 그렇게 안 쓰니까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자고. 0초로부터의 시간. 다시 무슨 초로부터의 시간? 0초로부터의 시간. 1초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0초로부터의 시간이 0초로부터 1초, 0초로부터 몇 초? 2초, 0초로부터 몇 초? 3초. 이런 내용들이 책에 아무도 안 나와 있어서 선생님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기 되게 힘들었었어. 나 뇌피셜로 풀었어. 그 다음에 나중에 확신을 갖게 됐지. 근데 요즘 학원이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잖아. 자, 어쨌든 0초로부터 걸린 시간을 뜻하는 거야. 항상 기준이 0초란 말이 생략돼 있어. 알겠나요? 그럼 거리도 이게 거리 그래프인데 그냥 거리야? 0초로부터의 거리야? 0인 위치로부터의 거리야. 알겠나요? 0인 위치로부터 거리라서 1초에 몇 미터씩 움직였어? 여기 보니까 2미터래. 여기는 또 간격당 몇 미터씩이래? 2미터래. 그럼 2미터를 계속 찍어야 돼? 아니지. 어떻게 찍어야 돼? 0초로부터의 거리니까 2미터고 0초로부터 몇 미터여야 돼? 4미터. 0초로부터 몇 미터야? 6미터. 그래서 얘도 0인 위치로부터 0초로부터의 거리야. 그래서 2미터 점 찍고 또 몇 미터 점 찍고 4미터 점 찍고 그 다음 몇 미터 점 찍고 6미터 점 찍고 이어보니까 무슨 선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직선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럼 선생님 2m씩 간 거고 3m씩 갈 수도 있잖아요. 3m씩 가면 어떻게 될까요? 1초에 3m, 2초에는 몇 미터? 6m. 점 찍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어쨌든 저쨌든 무슨 선이 나타나? 직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직선을 몇 차 함수라고 하니? 1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알겠어요? 원점을 지나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 다음에 여기서 속력시간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다시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0m 지점으로부터의 이동거리야. 로부터의 이동거리고 얘는 0초로부터 시간이라고 했어요. 모든 시간은 0초로부터 시간이 좌표축입니다. 역시 얘도 몇 초로부터의 거리야? 시간이야? 0초로부터의 시간이고 이 속력은 순간 속력이야. 다시 무슨 속력이야? 순간 속력입니다. 적어두세요. 평균 속력이 아니에요. 순간순간의 속력입니다. 얘는 몇 미터 퍼 세컨드에 1초 동안 몇 미터 움직였어요? 2미터 움직였죠. 1초 동안 몇 미터 움직였어요? 2미터. 1초 동안 또 몇 미터 움직였어요? 2미터. 누적으로도 1초 동안 2미터, 2초 동안 4미터. 계속 몇 미터 퍼 세컨드? 2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순간 속력하고 평균 속력이 똑같아서. 알겠나요?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몇 미터 퍼 세컨드면 2미터 퍼 세컨드 순간 속력이 계속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은 똑같이 않는 운동. 만약에 3초였다면 몇 미터 움직였다는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몇 미터 움직였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6미터 움직였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밑넓이가 뭐가 된다는 거야? 이동 거리가 된다는 거죠. 얘는 기울기가 다시 뭐가? 기울기가 속력이 됩니다. 다시 뭐가 속력이 돼요? 기울기. 자, 꼭 기억해 둡시다. 얘는 상수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등속 직선 운동에서 기울기를 속력으로 본다는 거지. 다시 뭘 속력으로 본다는 거야? 기울기를 속력으로 본다는 거야. 다시 시간 거리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고등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거리 시간 그래프가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이 중학교 책들 다 갖다 버려야 돼. 왜? 대학교까지 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거든. 알겠나요? 이 중학교 교재들 다 만든 새끼들 다 내가 때리고 싶어. 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데 왜 너희만 시간 거리 그래프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 알겠나요? 축이 바뀌었어. 얘가 무슨 축이라고? 얘는 X축, 얘는 무슨 축이야? Y축이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고등학교 때는 거리 시간 그래프라고 해서 얘가 Y축, 얘가 X축인 건 똑같아. 알겠나요? 자, 기울기를 물어보거나, 다시 뭘 물어보거나, 밑넓이를 물어보는데, 기울기가 뭐가 된다고요? 속력이 됩니다. 밑넓이는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 다음에 시간 뭘로 표현되어 있나요? 속력 그래프죠.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뭐로 표현해요? 가속도라고 표현하고 밑넓이는 이동 거리로 표현합니다. 다시 뭘로 표현돼요? 거리로 표현돼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네. 네네. 네. 네. 오, 잘하네. 우리에게 뭐 그런 생각 많이 했나 봐요, 그래도. 네네. 네. 네. 정확하게 얘기해요? 와, 멋지다. 네네. 네. 네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어저께 상담했던 분들 있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수가 있겠고, 가속도는 그럼 뭔데요, 선생님? 순간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야. 알겠나요? 근데 이건 중등이야, 고등이야? 고등인데, 참고로 순간 속도를 알아야지만 알 수 있어. 다시 뭘 알아야지만? 순간 속도. 그러면 속력하고 속도의 크기를 어떻게 본다고? 직선 운동에서는 똑같이 본단 말이야. 직선 운동에서 속력하고 속도의 크기를 어떻게 봐요? 똑같이 봐요.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걸 우리 배울 텐데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아래로 떨어지자 빨라져도 직선 운동이야. 그러면 이동거리하고 변이 똑같고 속력하고 속도의 크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 통과할 때 0초, 1초, 2초 여기 써준 9.8m/s는 1초일 때의 무슨 속도야? 순간 속도. 얘는 몇 초일 때? 2초일 때의 무슨 속도야? 순간 속도 19점 몇이야? 6m/s가 나오면 그럼 이 0에서 1초 동안에 가속도는 얼마니? 정지였었어. 정지는 몇 m/s야? 0m/s거든. 가속도는 1 빼기 0분의 얼마가 돼요? 요 속도에서 요 속도를 빼준 9.8 빼기 몇이 돼요? 0이 됩니다. 속도가 1초 동안에 지금 얼마 변했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럼 9.8m/s가 변했죠? 2초 동안으로 볼까요? 2 빼기 0, 나중 시각 빼기 처음 시각분의 나중 순간속도 빼기 처음 순간속도를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19.6 빼기 몇이 돼요? 0을 빼면 몇이 나와요? 9.8. 여기도 얼마 나와요? 9.8. 이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우리 배울 내용인데 신기하게 가속도를 안 가지고 자유낙하 운동을 배우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중학교 내용에 그렇게 써 있어. 교과서 만드는 애들 내가 때리고 싶거든,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이지만, 같은 어른이지만. 그럴 건 못하러 가르쳐. 안 가르쳐도 되는데. 그러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또 얘기했다고 그러고. 가속도도 안 가르치면서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해. 이 앞뒤가 안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다 배우는 내용이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속도라는 표현도 있구나. 좀 이따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알겠죠? 거리 그래프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있는데 기울기는 안 물어보고 밑넓이 가지고 푸는 내용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얘가 무슨 축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야. 시간은 무조건 X축. 얘는 무슨 축? Y축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이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했죠. 다시 뭐가 속력이라고 했어요?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했었죠. 기울기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A가 더 큽니다. 속력이 더 빠르다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누가 더 같은 시간 동안 많이 이동했나요?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이동했어요? C가 더 많이 이동했어요. 밑넓이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뭘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밑넓이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서만요? 아니죠. 점점 빨라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도 다루는데,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이동했어요? 따지면 A가 많이 이동했어요? B가 더 많이 이동했어요? A가 더 많이 이동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밑넓이로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래프 모양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등속운동이 얘가 나와 있습니다. 등속운동이 얘. 어떤 경우 등속운동을 한대? 모노레일 언제 볼 수 있어? 모노레일. 어떤 경우 볼 수 있나요? 모노레일. 놀이동산에. 너희들 롯데월드 안 가본 사람? 가봤네? 롯데월드 보면 이렇게 웅장하게 움푹 파여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움푹 파여 있는데 이 벽 따라서 돌고 있는 기차 있어요. 무슨 레일이라고 해요? 모노레일이라고 합니다.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은 아니지만 등속으로 움직이나 봐, 대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무빙워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공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캐리어 끌고 가다가 탁 앉아있으면 에스컬레이터가 수평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뭐라고 해요? 무빙워크라고 하죠. 스키리프트는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야? 아니면은 의자를 말하는 거야? 올라가는 의자를 말하는 거고요. 컨베이어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컨베이어. 공장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TV가 이렇게 있는데 쭉 지나가면 여기다가 뭐 눈가를 붙인다든지 뭘 붙이다든지 한 거 여기서 그냥 움직여요? 등속으로 움직여요?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이 벨트를 무슨 벨트라고 해요? 컨베이어 벨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 등속 운동. 근데 엘리베이터는 위로 갈 때 어떻게 돼요? 빨라졌다가 설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느려지죠. 그거 어떻게 등속이야? 빨라졌다 느려졌다가 등속이라고 얘기하는 미친 애들이 있어. 우리 애들은 미치지 말자. 알겠어요?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얘를 어떻게 등속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 알겠니? 그리고 정지로부터 출발하면 무조건 빨라지는 거야. 알겠나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왜 느려졌다는 표현이 되고 등속으로 움직였다는 표현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야. 정지로부터 움직이면. 알겠나요? 자, 그런 표현도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건데 너무 쉬워서 누구나 다 잘 풀어. 그럼 무슨 낙하 운동을 배울 거야?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1. 뭐라고? 정지로부터 출발해야 돼. 조건 2. 무슨 힘만 받으면서야? 중력만 받으면서야. 중력만 받으면서라는 게는 공기저항이 있을 때야, 없을 때야? 없을 때야. 알겠나요? 자유낙하 운동. 그러면 빗면에서 물체를 굴리는 건 자유낙하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지로부터 출발했지만 중력이 있고요. 바닥면이 물체를 항상 수직으로 떠받칩니다. 다시 접촉되어 있는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밀어줘요. 적어두세요. 다시 접촉되어 있는 두 물체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미는 힘이 나타난다. 예외는 고등학교 때. 예외가 있어서 항상 하면 안 되거든? 근데 거의 항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낫죠. 예외를 배우기 시작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예외가 있습니다. 항상은 원래 성립하지 않아. 근데 중학생들은 그냥 항상이라고 그냥 하자고. 알겠어요? 자, 선생님 왜 정지해 있어요? 합력이 0이죠. 중력이 있는데도 왜 합력이 0일까요? 위쪽으로 바닥하고 뭐 하고 있어요? 접촉하고 있지. 접촉된 두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한다고? 미는 힘이 있다고. 바닥이 선생님을 미는 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 공도 중력만 있어요?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도 있어요? 물체를 미는 힘도 있어서 둘이 무슨 힘이 존재합니까? 합력이라는 힘이 존재합니다. 너희들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니? 안 배웠니? 수학에서. 배웠어요? 수학 선행을 좀 했었으면 배웠겠죠. 2학년 때 배우니? 3학년 때 배우니? 2학기 때 배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배울 때 너희들 피타고라스의 숫자 3대 4대 5죠. 왜 3대 4대 5야? 제곱해서 빗변의 제곱은 높이 제곱하고 밑변의 제곱의 합하고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피타고라스 숫자 배우죠. 다시 힘도 마찬가지야. 힘을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푼단다. 자, 어떤 녀석이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위쪽으로 몇 뉴턴? 3뉴턴. 오른쪽으로 몇 뉴턴? 4뉴턴. 그럼 이 합력은 이제 둘이 수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합력은 몇 뉴턴일 것 같아? 5뉴턴이 돼요. 합력이 몇 뉴턴이 돼요? 5뉴턴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요렇게. 왜? 차 빼달라고? 차 빼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수직일 때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로 합력을 계산합니다. 같은 방향 더해주고 반대 방향 뭐 한다고 그랬어? 빼준다고 했었지. 그럼 둘 다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준다고? 무슨 정리로 계산한다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줘요. 재밌죠? 재미없나요? 배우긴 했는데 수직인 경우는 그런데 수직이 아닌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푼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무슨 사변형을? 평행사변형을. 그러면 요 끝 만나는 점을 하나 그려서 요 길이를 따지는 거야. 길이로 푸는 거야. 다시 뭘로 푸는 거야? 길이. 그래서 엄청난 수학 실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삼각함수라는 게 필요하고요. 나중에는 다시 접촉되어 있는 물체는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는 힘도 있구나? 미는 힘도 있구나. 중력은 질량만 있으면 전직 아래 방향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무슨 항력이 나타나요? 수직 항력. 다른 말로 바닥면이 물체를 미는 힘이 나타납니다. 둘이 합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요. 자연약화 운동. 1초 동안에 몇십 변해요? 9.80변 합니다. 이걸 가속도라고 표현하죠. 중력 가속도는 알려주면서 가속도를 안 가르쳐주는 미친 책이야. 요즘 교과서가 그래. 잠깐만 쉬었다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몇 페이지 풀고 있어요? 101페이지 풀고 계세요?